어, 어, 지금 딱 보세요. 다시 제가 지금 영상을 찍어요. 하나도 못 썼죠? 지금 영상을 끊고 유튜브에 딱 그냥 동영상만 올리고 지금 딱 쳐다보니까 여기다 또 청산가리, 화학무기, 보석에나고 구토제를 쏘고 있어요. 한 글자도 못 보게 해요. 한 글자도 못 보게. 이게 지금 상당히 긴 얘기거든요. 이게 엄청난 만행 아닙니까? 이것을 알리려면은 창을 두 개를 띄워 가지고요. 화학무기 포석에는 여기다 창을 두 개를 띄워 가지고 카메라 지금 딱 돌리니까 얼굴에다 화학무기 포석에는 쏴요. 말 못하게. 어, 어. 상당히 눈썹에다 쏴요. 상당히 긴 글이거든요.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두 개를 띄워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제가 지금 노트에다가 너무 기니까, 응? 응? 굉장히 그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응? 그걸 못하게 하려고. 이거 두 페이지로도 이게 상당히 길어요. 예? 예?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예? 전 세계인들이 보고 이해를 하게 하려면은 굉장한 집중력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것을 좀 짧게, 최대한 짧게 해야, 어? 전 세계인들이, 전부 현대인들은 바쁜데, 어? 짧게 이해를 시켜줘야 세계인들이 빨리 많이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작업을 지금 하려고 노트까지 갖다 놓고, 노트까지 갖다 놓고, 두 개의 창을 띄워 놓고, 이걸 정리를 하는 지금 일을 하는데, 딱 지금 여기 마우스 잡고 이렇게 글씨 보니까 얼굴에다가 청산가리하고 화학무기 보스겐하고 구토제를 바로 쏘는 거예요. 대구 서구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네. 방금 얼굴에다 또 쏴요. 방금 전에 이 작업한다고 오늘 일어나서 7시간째 이걸 붙들고 있는데 한 줄도 못 고쳤어요. 단 한 줄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화학무기 보스겐하고 청산가리로 구토제하고 7시간째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밥 한 그릇 챙겨 먹고 일어나자마자 화학무기 테러 당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올렸죠. 7시간째 이렇게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화학무기. 한 글자도 못 고치게. 카메라를 켜놓고 지금 해요. 얼굴에 또 쏴요. 보기만 하면 얼굴에 쏘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비소. 끙끙거리는 건 비소예요. 뒷골 땡기는 두통제까지 쏴요. 호흡곤란제 쏘고요. 경련제 쏘고요. 이 새끼들은 화학무기 테러 아주 1등 화학무기 테러범들. 얼굴에다 계속 쏘고 있어요. 방금 전에 세수까지 하는 얼굴이에요. 네? 끈적끈적하게 방금 전에 세수했어요. 1시간 전에. 화학무기 온몸하고 얼굴에다 갖다 때려붓는 통에 끈적끈적해요. 마치 바세린 바른 것처럼. 눈을 못 뜨겠어요. 이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아주 칼을 가네요. 칼을 갈아. 그래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모든 게 불법이고 이들의 만행이니까. 전 세계인들이 알다시피. 이들의 악행만 쌓는 것이고 하나하나 모두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기분이 많이 상했나 봐요. 경련제하고 얼굴에다가 구토제하고 화학무기 포스겐 청산가리 섞어서 쏘네요. 손이 다 지금 젖었어요. 핸드폰 잡은 손이.
흩어져 쏘고요. 끊임이 없어요. 카메라를 끊지 않을 거예요. 켜놓은 상태에서 해서 걸어놓고 어떻게까지 테러를 하나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한 줄도 못 읽었어요. 또 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흡연 욕구제를 계속 쏴요. 계속 담배 피우고 정신이 없죠. 마취제, 청산가리, 화학무기, 포수건을 얼굴에다 갖다 때려보니까 네? 기억 상실제까지. 네? 그래놓고 흡연 욕구제까지 쏘는 거예요. 네? 지금 담배를 핀 지 얼마 안 돼요. 응? 그럼 이거 뭐 쳐다보면은 약사도 못하게 하고 또 한 번 하려고 그러면 흡연 욕구제 써가지고 또 담배 피게 하고 계속 이걸 지금 7시간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이 화학무기면은요 모든 국민들을 치료와 보호하고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삶을 파괴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금 흡연 욕구가 싹 사라졌어요. 금방 확 일어났다. 흡연 욕구제가 있어요. 그 여기 대구에서 그 자살한 투신 자살한 중학생 있죠? 얼굴에다 또 쏴요. 그 아이가 학교 친구가 심리치료라고 해가지고 학폭이라고 해서 그 심리치료인데 그 아이가 뭘 시켰습니까? 그 자살한 아이한테 게임하고 담배를 피게 했어요. 네. 담배를 펴라. 그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게임을 하게 하고 담배를 피게 해야만이 두 가지 명분으로 화학무기를 24시간 납병원 하라고 치료라고 때려 부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네? 게임 중독, 담배 중독, 치료라는 명분으로 화학무기를 계속 쏠 수 있는 거예요. 네? 담배 같은 경우 계속 마취제 쏘고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가 생기거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흡연 욕구제를 또 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담배 피우고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이러면서 시간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네? 그 대구 그 투신 중학생한테 그 친구들을 시켜가지고 심리치료라고 게임 캐릭터 키우게 해라. 그 다음에 담배 피게 그 두 가지를 그 아이한테 시켰거든요. 치료라고. 그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 친구한테 오다를 내린 거예요. 쟤를 게임 캐릭터 키우게 응? 게임을 하게 해라. 그 다음에 담배를 줘라. 그걸 치료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킨 거예요. 응? 그 아이가 어디 사는지 이 구를 알면은 어느 정신건강복지센터 누가 그 센터장 누가 의료인 누가 시켰는지까지 전부 기록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그들이 치료라고 그 아이한테 무슨 약을 쐈는지 전부 기록이 돼 있습니다. 네? 얼굴에다 써요. 그래 그 두 가지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화학무기 테러를 해가지고 뭐 청산가리, 포수겐, 구토제 테러하면은 저야 이걸 다 알고 성인이니까 견뎌 나가죠. 그 아이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에 화학무기 테러에. 그래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그냥 베란다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해서 자살시킵니다. 이 잔악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이. 어디서 이런 인간들이 튀어나왔는지 인류에게 21세기에게 이 시대에 아주 명작이에요. 명작 걸작이죠. 걸작. 예? 수천 년간 앞으로 인류 역사에 기록될 인물들이에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은. 다시 지금 작품인데 코에다가 간지러운 데 쏘고 화학물 포스캔 섞어가지고 눈에다 쏘고 계속 헛기침하게 하는 스테아린산 칼슘 쏘고 청산가리 쏘고 끝이 없어요. 손가락에다 쏘고 여기 컴퓨터 만지면 손에다 쏘고 끝이 없어요. 쳐다보면 눈에다 쏘고
사이코인 나치 새끼들이. 예? 이거 끄자마자 지금 얼굴에다 또 쏴요. 끄자마자 또 쏴요.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예? 또 쏴요.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눈에다 쏴요 또. 지금 딱 이거 하려고 이렇게 딱 손을 대니까 눈에다 딱 쏴요 또. 끝이 없어요. 눈에다 또 쏴요. 이런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 눈에 이렇게 쏘는 그 감각만 곧 이게 계속 방해를 하는 게 아니라 신경작용제로 막 쥐제, 막 수면제, 기억 상실제, 청산가리, 포스겐 쏴가지고 뭐 어지럽고 보이지 않고 졸리게 만드니까 기억 안 나게 만드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청산가리 쏴서 쓰러뜨리고 이지랄들 떠니까. 하다못해 코에다가 쏴가지고 간지럽게 기침제 콜록대게 엉덩이에다 싸서 막 긁게 만들고 화학무기 수포제 싸서 그거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24시간 납병을 하라고. 입에다 써요. 턱에다. 눈에다 쏘고요. 계속 이지랄 하는 거예요. 미친 새끼들. 발에다 쏘고요. 지금 흡연욕구제를 싸가지고 담배를 한 대 을었더니 또 이제 구토제 쏘는 거예요. 얼굴에다 필 때마다. 어지러움제 쏘고요. 화학무기 포수게 눈에다. 이러려고 담배 욕구제를 쏘는 거예요. 담배 피면은 담배 핀다고 또 화학무기 테러를 할 수 있으니까 명분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화학무기 쏠 명분만. 이거 이빨에다 또 쏴요. 얼굴에다 쏘고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또 얼굴에다 쏘고요. 또 쏘고요. 얼굴에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화학무기 없으면 인간고시를 하나도 할 수 없는 거라. 21세기에 화학무기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 사용받을 거 뻔한데 알고도 그러고 살아야 되니 에? 국가가 지켜줄 거라고 믿고 뭐 계약서 썼어요? 정신건복지센터가 국가하고 국가 누구하고 누가 지켜주는데. 망상병이죠. 망상병. 이런 짓거리를 하고 국가가 지켜주길 바라면 그게 사이코패스죠. 국가적 범죄는 끝까지 단죄하겠다라고 헌법, 리른베르크 협약, 국제법에 전부 고스란히 기록이 돼 있는데 감히 누가 지켜준단 말입니까? 인류가 수천 년간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놓은 조항들인데 안 그렇습니까? 어느 미친 국가가 지켜준다는 얘기예요. 망상병이에요. 머리통에다 써요. 그게 망상병이에요. 그게. 다른 게 망상병이 아니라. 자살과 범죄를 막는데요, 지들이. 자살과 범죄로 죽여가지고 자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뉴스에 산더미 같이 나오는데 엄청난 망상병이죠. 현실도 직시 못하는. 망상 정도가 아니라 치매도 있는 거예요. 그 정도면 치매. 현실을 직시 못하는데. 우리 같은 국민들은 정신건복시센터에 화학무기 때문에 힘들다고 치지만 걔네들은 왜 힘들어야 돼요? 이렇게 정신 상태가. 눈에다 써요.
그게 공식적으로 의학에서 치매 증상이에요. 현실을 직시 못하는. 이거 맨날 정신건강 의사가 텔레비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 못하는 거. 치매라. 머리통에다 쏘네요. 코에다 쏘고요. 계속 번갈아 가면서 쏘는 거예요. 눈에다 쏘고요. 경련제 쏘고요. 눈에다 쏘고요. 계속 이러는 거예요. 7시간, 8시간째. 일어나자마자 겁내가지고. 야간 10분, 20분 지났어요. 아우, 다리하고 얼굴하고 손에다 그냥 살인캐스하고 화학무기 포스는 이빨 갖다 때려봐요. 또 못하게. 5줄 썼어요. 5줄. 한 6, 7줄 썼어요. 예? 요걸 또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다 또 때려먹기 시작해요. 발하고 다리하고 손에다가 쫙 갖다 때려봐요. 막 저기 이수비 때려붙듯이. 예? 화학무기 독가스래. 미친 새끼들. 보세요 이거. 요거 지금 했어요. 요거 새로 지금 정리를 좀 하고 있어요. 요거 지금 정리, 요것도 지금 화학무기 계속 맞으면서 한 거예요. 억지로 막 정신 차려가면서 또 못하게 하려고 확 갖다 때려붙는 거예요.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아주 전 세계에 유명해지게 생겼어요. 네. 마취제하고 기억상실제하고 막 경련제, 구토제를 어마어마하게 때려봐요. 못하게 하려고. 네. 어마어마합니다. 청산가리고 푹 쓰러지는 거 지금 청산가리예요. 여기다가 경련제 쏴요. 같이 하는 화학무기 테러범 새끼들. 끝까지 전 세계인들을 다 죽이고 빼앗겠다고. 화학무기로. 악마 같은 새끼들. 안 돼 이 새끼들아. 니들 뜻대로. 사이코 새끼들아. 니들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니들의 실체 그것만 죄만 쌓일 뿐이야. 국민들이 많이 죽었지. 댁들 손에. 그거 댁들이 다 책임져야 돼. 국민들 재산 빼앗아서 돈들이나 많이 벌어놔. 그거 다 보상해야 되고. 그리고 자살을 하거나 사형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돈들 많이 벌어놔. 지금 밥을 한 그릇 먹었어요. 네? 7시 18분이에요. 아침. 네? 와, 지금 머리통에다가 청산가리하고 경련제를 어마어마하게 갖다 때려봐요. 이 머리 젖은 거 보세요. 지금 수건이 젖을 정도로 닦은 거예요. 네? 양평해장국 그 팩으로 나온 거. 이거 맵지도 않아요. 이거 지금 한 그릇에 밥을 말아 먹었거든요. 머리를 감겨요. 이거 지금 수건이 젖을 정도로 닦은 거예요. 다 한 5번을. 근데도 계속 쏘는 거예요. 원액을 갖다 쏴요. 살인캐스하고 청산가리하고 경련제를. 와, 미친 새끼들.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사이코 새끼들, 이 화학무기 테러범 새끼들 이거. 머리를 맨날 감겨요. 밥 먹을 때마다. 미친 새끼들. 일을 할 때 그 70 거의 가까운 노인들 뭐 여기저기 다 아프죠. 뭐 백내장 수술하고 막 여기저기 다 아프고 관절염에 막 그런 분들도 땀 한 모금 안 흘리고 옆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나는 막 뚝뚝뚝뚝뚝 주주주주 흐를 정도로 머리에다 살인캐스를 갖다 때려 붓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3개월 전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아무 코로나 양성은커녕 무증상은커녕 우울증조차 없다라고 판결이 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실시 대상자라고 우울증 실시 대상자라고 그 검사 결과에 우울증 증상 없음. 예? 국가건강검진기관에서. 예? 그런데도 그 검사 그 지에 보면은 우울증 실시 대상자로 돼 있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우울증이라고 계속 항목이 때려 쏘는 거예요. 외부 치료라고. 예? 그런 사이코 새끼들이 있어요. 이거 의료법 어기는 거고요. 감염병 예방법 어기는 거고요. 정신건강복지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계엄령이잖아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예? 전혀 코로나를 막고 자살과 범죄를 막는다라고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뉴스에 그렇게 발표를 했죠. 응? 이게 코로나 경비계엄령이에요, 현재. 그래서 계엄 사령관이에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장이. 예?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모든 시민, 모든 학생, 모든 직장인, 모든 기업, 예? 모든 시민단체 모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교육을 받고 비밀로 해라. 이게 계엄령이에요, 경비계엄령. 예? 전시에 준하는 자연재해 시 대통령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법안으로 지명을 해서 사회 안전을 지키라고 지명을 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계엄사령관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계엄령인데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으로 하는 계엄령이란 말이죠. 국가가 건강검진기관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과 병원이에요. 그냥 개인 사설업체. 그럼 국가가 이게 양성 무증상자들 방역인데 무증상자들 선별을 질병자들 수면제 처방자,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자, 암 환자, 수술 환자, 모든 질병 환자, 그 다음에 저소득계층. 또 저소득계층은 이제 국가에서 지원받는 사람들. 무기력해서 우울증 때문에 무기력해서 직장생활을 하지 못한다. 몸이 아파서. 그래서 코로나 무증상이고 미리 치료를 해야 된다. 그 질병들도 지금 제가 쭉 나열한 질병들도 코로나 무증상이다. 그래서 우울증 오기 전에 미리 치료한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방역이라고 해가지고 화학무기로 고문해서 자타에게 해를 가하는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빼앗고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인들은 자살로 위장하고 사고사로 위장하고 질병사로 위장해서 죽이고 있습니다. 제가 뭐그 어린 아이부터 영유아부터 노인들까지 죽이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살처분이라고 방역이라고 해서 죽이는 그것은 뭐 여러 번 제가 나열을 했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고요. 어찌됐든 그래가지고 이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표본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선별을 해서 양성 무증상자들은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미리 치료한다라면 화학무기 테러로 정신질환 코드를 매겨가지고 정신질환 신경작용제 테러 해가지고 저한테 지금 계속 테러하는 거예요. 경련제, 구토제, 실신제, 호곤란제, 무기력제. 코로나 때문에 오는 번아웃이다. 우울증이다. 화학무기 쏴가지고 그렇게 지들이 우울증 코드를 매기고 집단 심리치료라고 집단 괴롭힘 외부치료라고 화학무기 테러해놓고 그것을 자살방지원들하고 사회에는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고 말을 하라고 자살방지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러니 이 피해자들은 당최 이거 비밀로 하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방지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고 얘기를 하라고. 유튜브에 그 시민단체들 그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고 단체들 만들어 놓은 사람들 전부 자살방지원들이에요.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에서 에게 지원을 받고 사회 안전을 지킨다라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통에다 어마어마하겠어요. 지금 살인 개수를 지금 사방에서 이렇게 원액을 말 못하게 하려고 구토제 써요. 경련제 쓰고요. 이렇게 신경작용제로 멀쩡한 사람은 국가에서 아무 질환이 없다랬는데 그럼 무슨 질환이 있어야 양성 무증상으로 등록될 수 있는 질환이 있거나 정신질환이 판별이 나야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치료라고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계엄령이면서 의료법이고 감염병 예방법이고 정신건강복지법이고 테러방지법이에요. 계엄령이고. 이 지금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그것을 모두 어기고, 예? 계엄령을 어긴 거죠. 계엄사령관이 사형이에요. 그거 즉결 처형. 예? 세계 안전을 위해서 전 세계 국가가 비상사태를 해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한 게 애들 장난입니까? 예? 이 생또라이 새끼들이에요. 이거. 제가 며칠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영유아 살해 사건 주사로 나서 죽이는 거, 어? 어린이집에서 압사해서 죽이는 거, 우울증으로 자살시키는 거, 학생들, 예? 학폭으로 자살시키는 거, 20, 30대 우울증으로 자살시키는 거, 예? 3, 4, 50대는 차량 급발진, 아니죠, 저기 뭐야, 칼부림 사건, 층간소음 사건, 방화 사건, 연인 살해 사건, 가족 동반 살해 사건으로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그거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신경적 문제하고 심리치료, 집단 괴롭힘으로. 예? 그렇게 해서 사고치게 해가지고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 빼앗고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보험사기, 이은혜 사건, 구하라 사건, 설리 사건처럼, 예? 박원순 사건, 구하라, 설리, 박원순, 이중사, 여경, 손정민처럼, 예? 죽이고 빼앗고, 예? 그렇게 해서 연령병 나이대로 죽이는데, 이 매번 말씀드리지만 요 꼬이는 말할 때 AI 외부 치료기가 AI 화학무기예요. 그게 생각을 감지해 가지고 쏘는 거예요. 입에다 펜타닐을. 말을 어눌하게 하게 만들어야 외부 치료기로. 그래야 우울증 코드를 매길 수가 있는. 우울증이라고 이들이, 응? 계속 치료라고 붙들고 있어요. 국가건강검진기관에서 아무 이상이 없대는데 계속 이렇게 테러해서 구토시키고 경련시키고 신경적인 입 말 못하게 마비시키고 어려운 단어 할 때 혀 꼬이게 해가지고 마비시켜가지고 버벅거리게 만들고, 어? 그렇게 만들어야, 우울증 코드 쥐들이 계속 매길 수가 있으니까 끊임없이 테러를 하는 거예요. 밥만 먹어도 이렇게 머리를 감길 정도로 화학무기를 때려 쏘고, 응? 응? 밥 먹을 때마다 이래요. 밥 먹을 때마다. 이건 조금 쏜 거예요. 예? 막 주주주주 뚝뚝뚝뚝, 제가 영상에서 많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죠. 뚝뚝뚝뚝 바닥에 흥건할 정도로 사리케스를 갖다 때려봐요. 머리통에다. 이 목이 다 젖을 정도로. 응? 내가 흘린 땀은 하나도 없는데, 예? 내가 등신입니까? 그것도 모르게? 그걸 모르는 사람이 이걸 다 밝혔겠어요? 예? 우울증 환자가 아니, 조현병 환자라고 이 테러를 시작했는데, 그 제가 영상에 올렸잖아요. 언론사에서 박재광 씨는 조현병이 아니다 발표한 영상 제가 올렸잖아요. 예? 그리고 요번에도 국가건강검진기관에서 아무 증상이 없다라고 판결이 났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보건복지부에 통화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연령병대로 국민들을 죽이고 있다. 차량 급발진 사고 사건, 65세 이상 차량 급발진 사고 사건, 그 이상은 독고사 고독사로 국민들을 살점을 하고 있지 않느냐, 비밀 방역으로. 그랬더니 아, 맞아요, 맞아요. 예? 정신건강복지센터 외부치료, 맞아요. 그렇게 인정하는 영상을 올렸죠.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 구청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응? 지금 국가건강검진기관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판결이 났고, 예? 나는 벌써 2년 전부터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 재심사 중지 요청을 냈다. 여러 가지 서류를 통해서, 어? 모든 그 기관들 다니면서 전부 그 행정적 법적으로 다 그 서류를 냈다. 응? 그런데도 보시다시피 국가건강검진기관에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정신건강복지 그 서류에, 건강검진 결과표에 실시 대상자로 돼 있다. 응?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모른다라고. 응? 발뺌하다가 내가 따졌죠. 조목조목 다 얘기했죠. 법안부터 쫙 얘기했죠.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인정을 하면서, 그러면은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박 선생님에게 치료라고 심리치료 외부치료 하는 거 멈추게 하겠습니다. 예? 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그 녹음 파일을 영상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려고, 여러분들 들으시라고 올리려고 딱 만지는 순간 얘네들이 딱 못쓰게 파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 원격 의료보호로 핸드폰 얘네들이 다 감시하고 있잖아요. 이 핸드폰에다 수십여 가지 프로그램 다 깔아놨어요. 전 국민의 핸드폰에다가 원격 의료라고. 미친 사이코 새끼들. 그것도 개인정보법 위반이죠. 국민들 몰래 하는데. 외부 치료, 화학무기 테러도 테러예요. 국민들 몰래 일방적으로 비밀로 하라고 그러고, 그게 무슨 치료입니까? 화학무기 테러지. 예? 이 새끼들은 뭐 아는 게 없어요. 어? 이주랄도 떨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우울증 환자로 잡아놓으려. 미친 새끼들. 7년 전, 8년 전에 제가 만든 바이러스 치료제 빼앗으려고 이 짓을 시작해놓고, 예? 그 원고가 그 증언하는 영상 있지 않습니까? 저희 정반시 홈페이지에. 예? 재광 형님이 만든 치료제로 자기와 자기 가족들 치료를 해줬는데, 그게 치료제인 걸 알고 가족들하고 전직 경찰 이모부가, 응? 그 비리로 잘린 경찰이었어요. 전직 경찰 이모부가, 원군의 이모부가. 이 경찰서에 원고가 나한테 해준 얘기예요. 직접 경찰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응? 보건복지부하고 경찰청에 그걸 알린 거예요. 우울증, 정신질환 치료하고 온갖 희귀병, 질병 치료제를 만든 사람이 있다. 원군의 가족들이 먹어보니까 다 치료제가 맞고, 그것을 원고한테 이모부가 뺏어가지고 국헌수에 가져갔대요. 그거 원고가 증언하는 영상을 제가 올렸잖아요. 정반시 홈페이지. 유튜브에도 제가 올렸고. 그거 제가 옆에서 찍은 것도 아니에요. 원고가 혼자 가가지고 찍고 페이스북에 올린 걸 제가 다운받아가지고 올린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30살이 넘은 아이가, 예? 자신들의 가족들이 전 세계인들에게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일을 안 한 걸 했다고 그러겠습니까? 예? 그리고 한 며칠 후에 제가 이걸 당한 거예요. 예? 그 원고한테 그 경찰하고 이모부가 뭐라 그랬냐? 박재광이 가진 치료제를 빼앗고, 그 영상에서 글로 자기가 증언을 한 거예요. 원고가 정확하게 이렇게. 박재광 씨가 가진 치료제를 빼앗고 죽일 준비를 마쳤으니까 박재광 씨를 만나지 마라. 원고한테 나를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경찰들하고 원고의 이모부하고 그 가족들이 원고를 꼬셔가지고 나에 대한 정보를 다 물어봐가지고 다 캐놓고, 그래놓고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더니 나를 만나지 마라. 내가 만든 치료제를 빼앗고 죽을 준비를 마쳤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난 그걸 믿지 못했었죠. 야,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깡패들도 아니고 경찰하고 보건복지부 의료인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1년 며칠 후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막 제가 당한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 테러는요, 여러분들 상상도 못해요. 상상도 못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나는 원고를 잡아가지고, 원고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을 만나면 자기를 정신병원에 가둔다라고 그랬다고, 가족들이. 그래서 그 아이가 몸 상태도 안 좋은데 정신병원에 갇히면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 상황에서도,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제가 원고하고 하루에 10시간씩 통화를 하면서 걔를 피신시키고, 내가 치료제를 만들어가지고 오토바이 택배에다가 시켜가지고 퀵에다가 시켜가지고 보내주고, 그렇게 한 달 동안 제가 돌봤어요. 이 일을 당하면서, 죽기 직전까지 몰려가면서도. 그 증언하는 영상하고 글이, 제가 그 글을 다 올렸잖아요. 정반시 홈페이지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이걸 알리기 위해서 전부 경찰서에 신고해도 다 안 패고, 언론사에 찾아가도 다 안 패고, 정신질환자로 몰아가지고 아무도 대면을 안 해주는 거라
내가 알던 저거 구제하고 AI를 100% 막는 방역 장비를 만들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창조경제타운에서 대통령 상을 받았어요. 특허도 받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창조경제타운에서 그게 대통령 직속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그 창조경제타운에서 지역의 의원들을 연계를 시켜줘요. 저한테 연계를 시켜줘가지고 내 사업을 끝까지 도와라. 이것이 활성화될 때까지. 그래서 자금하고 모든 상황을 돕도록 그게 도와주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고양시에 살 때인데 국회의원들하고 시의원들을 몇 명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이 상황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옆에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팔짝 깨물씩 웃으면서 정신병자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하고 시의원하고. 그러니 어디 가서 얘기를 합니까? 경찰서를 찾아갔더니 제가 거기서 25년 살았거든요. 일산 쪽에서 고양시. 아는 경찰이 박정환씨 담배 한 대 핍시다 그러더니 뒤에 정자로 데려가더라고 나를. 그러더니 박정환씨 지금 엄청난 일을 당하고 있는 거 압니다. 저희 박정환씨를 저희가 10수년을 알고 있는데 20년을 알고 있는데 자주 봤던 사람이에요. 그 지역에 경찰 순경이라 많이 봐왔던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무슨 일들이 있어서 제가 뭐 어디 일을 하거나 장사를 하면서 여러 번 봤던 사람이에요. 박지원 씨를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박지원 씨를 알잖아요. 저도 알고 박지원 씨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박지원 씨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제가 아무 잘못도 없다라는 거 아는데 우리가 박정환 씨를 돕고 싶어도 지금 무서워서 도울 수가 없다. 왜? 경찰청에서 특수 공문이 내려왔다. 이러는 거예요. 미안하다. 대신 급한 일이 생기면 전화를 하든가 그 전화번호 경찰 파출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연락을 받아라. 그럼 바로 뛰어가겠다. 그래서 원구가 한 말대로 그 일이 벌어졌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다 막혀가지고 제가 그때 그 시절 제가 그 사진까지 제가 몸하고 발 상태 사진까지 제가 다 올렸었잖아요. 발이요 화학 무기에 녹아가지고 뼈가 다 보일 정도였었어요. 아이들한테 시켜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 여자아이 남자아이들한테 시켜가지고 봉다리에다 화학약품 담아가지고 차에다 던지고 주사기로 쏘고 걸어가네. 이지랄 바닥에다가요 흥건하게 고양시 그 제가 다니던 길에 비 한 3일 온 것처럼 온 도로에다가 화학물을 다 뿌리고 다녔었어요. 내가 그걸 봤어요. 트럭하고 카니발에서 약통을 싣고서 바가지로 뿌리고 있더라고. 이렇게 마스크 이렇게 쓰고 그거 뿌리다가 기절하고 화학약품이니까. 그렇게 테러를 당해가지고 발이 다 녹았었어요. 뼈가 보일 정도로. 죽다 살다 맨날 차 안에서 죽다 살다. 그러니 저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독립 언론사가 있는 국회의사당을 난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론사가 취재가 시작이 됐고 그 언론사에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발표를 하는 걸 제가 그 영상에 뉴스 9시 뉴스 김주아 앵커 뉴스 8시 뉴스 제가 그 국회의사당 난입한 사건으로 제가 안 넣은 뉴스가 없어요. 그 며칠 동안. 그때 그 뉴스에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조현병이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박정환 씨는 조현병이 아니더라. 언론사에서 발표를 할 때는 확인을 하게 돼 있거든요. 확인을 해보니까 조현병이 아니더라. 파이러스 치료제 빼앗기 위해서 테러범으로 조현병 자타에게 해를 가하는 조현병 환자 테러범으로 규정해야만이 테러범이 가진 재산을 굽고 환수한다라는 테러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그 치료제 빼앗기 위해서
예? 조현병 코드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매겼던 거예요. 나는 그 전에 정신병원이나 병원에 간 적도 없고, 정신병원에 간 적도 없고, 제가 국회의사당 그런 식으로 2번 난입해가지고 인생 처음으로 정신병원에 처음에 5개월간 갇혔고, 국회의사당 난입했다고. 예? 2번째 또 난입을 했어요. 5개월간 갇혔다가 나오니까는 한 달 동안 또 죽어라 하고 또 화학물 갖다 때려붓는 거예요. 또 난입을 했죠. 예? 그래서 내 인생 처음으로 2018년도 2019년도에요. 그때가 인생 처음으로 교도소에 9개월간 갇혔었어요. 교도소에 그렇게 생활하고 정신병원에 갇힌 건 제 인생 처음이었어요. 예? 그랬는데 그때도 가짜 조현병이었고 조현병 코드를 매겨놨던 거고. 예? 예? 제가 5개월간 난입했다고, 국회의사당 난입했다고 갇혔던 정신병원에서도 이상이 없다라고 판결이 난 거예요. 제가 의사한테 사실 다 얘기했죠. 국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응? 내가 만약에 거기서 조지 스토킹 전파무기 당했다. 그러면 조현병 코드 바로 매겨지는 거예요. 응? 응? 국가에서 방역을 하고 화학무기 외부 치료기라고 화학무기 쏘고, 응? 심리치료라고 집단으로 괴롭히고 하는 거 아니냐. 응? 왜 내 말이 틀리냐. 응? 그랬더니 의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양심이 있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정신질환 코드를 못 매겼던 거예요. 사실인데 어떻게 그게 망상입니까? 사실인데. 그랬던 일이라 언론사에서 확인을 하니까 조현병 코드가 아니다. 조현병 환자가 아니었다. 박정환 씨는.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8년간 이렇게 테러를 당하고 8년 지금은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전 인류가 지금 코로나 양성 무증상으로 여러분 안 아픈 사람들이 없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그 국가건강검진 결과표 보셨잖아요. 혈관 나이가 44살로 나왔어요. 이 화학무기 테러를 이렇게 받고도. 예? 신경계 증상 없음, 고혈압 당뇨 없음, 관절염 없음, 폐질환 없음, 간장질환 없음, 예? 우울증 없음, 예? 고혈압 당뇨 없음, 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비만이래요. 제가 어디가 비만입니까? 뭐 흡연해요. 그건 내 자유죠. 내가 건강해가지고 내가 기호식품 아닙니까? 내가 돈 내고 피는? 세금 내고? 내가 언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금연치료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에? 담배만 피우면 구토제 쏘고 지랄 예명들을 청당아리 때려붓고. 에? 자 보십시오. 전 국민이 전 세계인들이 다 아픈 상황에 에? 거의 저만 건강한 거예요. 아무 질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러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미치는 거죠. 얼마나 제가 밉고 시기 질투가 나겠어요. 방역팀인데 에? 쥐들은 양성 무증상으로 전부 등록이 됐는데 용접사 박재광은 멀쩡하니. 쥐들은 치료제가 없어가지고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과거 인류는 치료제가 없어서 전염병 발생 시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켰다. 의료인들은 양심을 지켜라. 화학무기 쏘지 말아라. 비밀로 하라는 거 하지 말아라. 가르쳤잖아요. 전부에. 전 인류에게. 정신건강 의사 의료인들은 방역이라고 그 짓거리를 모조리 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재산을 빼고 죽이고 있는데 전 세계인들은. 그런데 방역팀들은 전부 감염이 됐어요. 양성 무증상으로. 예? 그런데 박재광은 아무 이상이 없는 거라. 그냥 죽이고 싶죠. 그 마음은 제가 이해해요. 응? 그건 뭡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나는 내가 치료제를 만들어야 될 책임도 없지만 난 용접사예요. 그런데도 구제역과 AI를 막는 장비를 만들어서 대통령 상을 받았었고 그것도 제가 전부 올려놨죠.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들었었고 질병 치료제 모두 희귀병 치료제 원고가 증언한 광섭이도 증언하고 예?
자기네 가족들이 전 인류에게 응? 엄청난 질타를 받을 일을 사실이 아닌 걸 그런 걸 증언하겠습니까 원고가? 어? 어마어마하게 쏜다 어마어마하다. 그러니 치료제도 빼앗으려고 7년간 8년간 둘러싸고 지랄 예명들을 했는데 광섭이가 과거에 영상을 찍었었죠. 박정환 씨 치료제 맞냐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가 몸이 많이 아픈데 광섭이가 저한테 연락을 했을 때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았었어요.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발에다 너무 쏴가지고요. 좀 닦고 어우. 그런데 제 치료제 일주일인가 먹고 나은 거예요. 전부. 그리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치료제 맞다. 광섭이가. 형님 그 치료제 맞아요. 제가 먹어보니까. 광섭이가 뭐 과거에 한약방에서 일을 하고 그래서 그런 곳에 좀 박식하더라고요. 자기가 먹어보면 안다. 내가 자기가 몸이 그렇게 안 좋아질 화학무기도 걔도 이 피해자였어요. 그러니까 테러도 많이 받고 몸도 안 좋았고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가 사방에 번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몸이 굉장히 안 좋았었다. 몸이 안 좋으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살처분이라고 엄청난 테러를 가하고 있었고 그런데 일주일 딱 먹으니까는 씻은 듯이 나더라. 그런데 어찌 치료제가 아니냐. 맞다. 형님 이 치료제 맞고요. 그리고 그쪽 광섭이가 제 차에서 3개월간 지냈어요. 그러면서 걔가 노트를 하나 가져와서 다 적더라고. 제 차에 둘러싼 사람들을 이 인원수를 다 체크를 하더라고. 그 다음에 원구 형님도 그랬었어요. 제 차에 와가지고 놀랬어요. 그 영상에서 원구 형님이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도 원구 형님이 그렇게 영구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구 형님이에요. 영구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가 영상으로 박정환 씨 봤을 때 반신반의했다. 그래서 박정환 씨도 돕고 확인도 할 겸 박정환 씨를 한테 왔다. 영구 형님이 이제 서울이 부산인데 서울까지 오신 거예요. 부천까지 기차 타시고. 그래서 제 차에서 한 일주일 이상 지내셨었죠. 그분이랑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 꽤 오래 같이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박정환 씨 말이 맞다. 치료제를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한 테러를 받을 수가 없다. 원고도 얘기하잖아요. 재광이 형님 차에서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건 기적이다. 어마어마한 화학 테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해지고 있다. 광섭이도 그러잖아요. 내가 체크해보니까 치료제가 맞고 노트를 보여주면서 영상에 석 달 동안 체크를 해보니까 그게 제가 그 3년 동안 당하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내가 3년 동안 당하면서 한 20만 명인가 200만 명이 왔다 200만 명이 왔다 갔다 20만 명이 왔다 갔다 그랬어요. 자살방지원들이 얼추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내가 실제로 당한 것보다 낮게 얘기한 거예요. 과장하는 건 전 싫어하니까. 광섭이가 그 얘기를 듣고 진짜인지 확인하러 왔는데 맞다. 석 달 동안 체크를 해보니까 형님이 말한 것보다 더 많이 왔다. 그리고 광섭이가 이 일을 당하면서 그 시골에서 자살방지원들하고 무진장 친했어요. 그 자신도 이걸 당하는지 나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광섭이가 당하는지를 나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이 자살방지원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거예요. 십수년은 수십 년은 광섭이가. 그러면서 자기가 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을. 이거 다 일당 주고 일을 시키는데 최소 일당으로 해도 수백억이다.
박정희님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까지 하느냐. 박재홍 형 영상을 봤을 때 6개월 동안 봤는데 난 거짓말인 줄 알았다. 그런데 와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박재홍 형 말대로 어마어마하다. 내가 맨날 그랬잖아요. 그 시절에 8년 전에 7년 전에.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람들 화학무기 테러하고 국민들 시켜가지고 심리치료하고 나한테 하는 행동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맨날 그렇게 죽기 직전까지 몰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광섭이가 형님 말이 맞아요. 그리고 형님은 불사신입니다. 나한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형님은 불사신이에요. 제가 영상 찍는데도 광섭이가 옆에서 그러잖아요. 형님은 불사신이에요. 불사신. 아무도 못 이겨요. 경찰이 와도 못 이기고 아무도 못 이겨요. 네? 이 상황에서는 살 수가 없는데 형님은 살아계시고. 네? 그래왔던 거예요. 네? 그들이 모두 제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는 걸 증언을 했고, 또 제가 그동안 모든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을 여러분들이 다 이제는 뭐 인터넷이고 뭐고 법안이고 학술이고 전부 확인을 하셨잖아요. 모두 사실이고, 여러분들이 이 피해자 여러분들이 처음엔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당하는 줄 알다가 제 얘기 듣고 전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F코드 매겨가지고 심리치료 외부치료 데려가고 있는 것도 다 밝혀졌잖아요. 피해자들이 다 확인한 거예요. 직접.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전부 그래요. 피해자들이 박정희 씨 말이 다 맞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다 맞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제가 7년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해온 거예요. 나는 거짓말을 못한다. 나도 거짓말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전 세계인들이 목숨이 달린 얘기 이래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내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입니까? 전문가에게 맡겨라. 방역이고 전염병을 막고 자살과 범죄를 막는다. 자살과 범죄를 어떻게 막습니까? 감염 양성 무증상자들은 자살과 범죄를 일으키기 위해서 테러범을 유지해서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살인기 떼강도 새끼들이 자살과 범죄를 막는데 망상병 환자죠. 사이코패스. 일방적 화학무기 테러를 치료라고 하는, 치료와 보호라고 하는. 눈이 돌아가요. 지금 머리통에다 살인개술로 청산 가려고 살인개술 어마어마하게 쏴가지고 원액을 갖다 때렸고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었죠.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신 분들은 다 뭐 단 눈곱만큼의 이상이 없는 제가 사실이라는 걸 다 알죠. 피해자분들이, 수많은 피해자분들이, 제 구독자분들. 과거에는 몇천 명 됐었어요. 구독자들이. 근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보건복지부가 다 지운 거죠. 제 영상을. 귓구멍에다 써요. 아우.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지금 대구에 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국가건강검진 기관에서. 병원이죠. 큰 병원이었어요. 부산 포항에 있는 기독병원이라고 엄청나게 큰 병원이에요. 국가건강검진 지정병원이에요. 그러면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거 외래치료라고 하고 있고,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외래치료라고 하고 있거든요. 국가건강검진이나 기관이나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라면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외래치료,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말 그대로 외래치료잖아요. 아니 아픈 데가 없는데 무슨 외래치료를 합니까? 이 새끼들이 이래요. 이건 뭐 의뢰인도 아니고 깡패도 아니고 양아치도 아니고 항목이 테러범들도 아니고 뭡니까 이것들은? 뭐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다 포함이죠. 얘네는 망상병의 사이코패스에
화학무기 테러범에 불법에 오만 가지 불법에 떼강도에 살인기에 아닙니까? 아 왜 바른 말을 못해야 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응? 아무 죄도 없이 벌써 작년에 발표한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가 양성 환자 3,400만 명, 무증상 환자 그의 3배라. 응? 그렇게 코드가 매겨졌다. 응? 의료인들도 다 감염자예요 지금. 응? 뭐 의료인들은 바이러스를 피해간대요? 아니 전염병 온다고 국민들을 화학무기로 죽이는 새끼들이 바이러스가 피해가겠습니까? 예? 감염자 새끼들이 부럽죠. 뭐 시기줄도 나겠죠. 이런 상황에 응? 치료제가 없어서 WHO가 시키는 대로 화학무기나 쏴야 되고 의료인들이 국민들 재산이나 빼앗고 죽여야 되고 방역팀인데 씨발 전염병이나 걸리고 몸이나 아프고 응? 응? 국민이 만든 치료제를 빼앗기 위해서 조현병 환자 코드를 테러범으로 조현병 환자 코드 매겨가지고 가짜로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응? 치료제 빼앗으려고 그랬는데 응? 국가수까지 가져가고 빼앗아 갔었어요. 근데 못 만드는 거예요. 왜? 바이러스가 계속 응?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치료제도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거든. 안 그렇습니까? 이들이 내가 만든 치료제는 뺏어갔지만 업그레이드 하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성분 검사에서 만들어는 놨는데 업그레이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4년 전인가 5년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죠. 응?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3개 제약회사에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3개 제약회사에서 응? 한 곳은 센트리온, 한 곳은 삼성제약이라고 해서 삼성이 운영하는 제약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곳이 또 있어요. 그건 내가 이름 모르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그 자료도 내가 다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3개 기관에서 한날 한시에 인류가 만들지 못했던 암치료제, 희귀병 치료제, 전염병 치료, 바이러스 치료제를 한날 한시에 발표를 했어요. 그게 뭡니까? 원구가 말한, 광섭이가 말한 제 치료제를 뺏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유럽에 가서 G7에서 발표를 했죠. 우리나라 한국이 치료제를 만들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그 유럽 국가들에게 친송을 받았죠. G2 자리에 의자까지 앉혔었어요. 예? 영국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을 G7이었는데 맨 끝자리였는데 왜? 엄청난 바이러스 시국에 치료제를 만들고 희귀병 치료제, 암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한날 한시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 세계 유수한 제약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뭐 바이에린이 뭐니 해가지고 수천 년간 인류가 만들지 못한 치료제를 한날 한시에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원고가 말한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치료제 빼앗는 일은 했죠. 정신건강복지센터 시켜서. 예?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G7 가가지고 발표하고 막 네덜란드니 덴마크니 막 초청받아서 왕실에 대통령 궁에 막 초청받아서 가고 난리가 났었죠. 여러분들 다 뉴스 봐서 아실 거예요. 한 달 후에 사장됐어요 전부. 왜? 오미크론이 왔어요. 오미크론이 왔어요. 오메가 델타 베타에서 오미크론으로 바이러스가 또 업그레이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업그레이드를 못 시키는 거라. 그래서 지금 그 약들이 다 사장된 거예요. 인류가 수천 년간 만들지 못한 치료제예요. 그걸 제가 만든 건데 그거를 저를 조현병 환자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빼앗아 갔다고. 이들이 국민들 재산을 못 빼앗고 못 죽이는 의미는 어디 있습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복지부가.
긴급 대응팀이라고 경찰들을 동원해서, 예? 공무원 시민들을 동원해서, 예? 전 세계인들의 재산을 못 뺏는 게 어디 있고 못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신이 있었던 거죠. 빼앗을 수 있다라고. 빼앗을 수는 있죠. 그런데 바이러스가 업그레이드 되면 치료제를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였죠. 그래서 사장이 된 거예요. 그들이 만든 치료제라면, 바이러스 치료제라면,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 때부터 해요. 어? 몇 번을 업그레이드 했는데, 그게 오메가 델타가 치료제 되는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든 회사라면, 당연히 오미크론도 치료제를 만들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 번을 업그레이드 되면서 발생한 치료제, 오메가 베타 치료제를 만든 사람들이, 회사가, 보건복지부가, 그 산하기관이라고 그러더라고. 어? 예? 그렇죠. 보건복지부에서 훔쳐간 거니까. 예? 오메가 베타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든 회사가 왜 오미크론 치료제는 갑자기 못 만듭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만든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하냐고? 저만 건강하잖아요, 지금. 예? 그 지랄들을 했으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도 우중 코드를 매겨가지고 화음으로 아주 초죽음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예? 불법이에요. 직결 처형이고, 예? 사형이에요. 예? 계엄사령관이 계엄령 법을 어기는 건. 예? 그리고 이것은 모두 기록이 돼 있어요. 전부. 외부치료,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예?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냥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아도 거기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예? 실시 대상자라고. 우중 치료 실시 대상자. 예? 나는 우중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데 단 한 번도. 무슨 실시를 한다는 거예요? 정신건강 복지센터, 심리치료, 외부치료. 이런 사이코 짓거리들을 해요, 의료인들이. 근데 왜 내가 말을 못해야 됩니까? 내가 왜 말을 못해야 돼? 내가 뭐 홍길동이에요, 내가? 예? 왜 말을 못해야 돼요? 그럼 내가 뭐 잘못 산 거 있어요? 예? 예? 구제하고 AI 막는 치료제 장비 만들어, 대통령 상 받아, 바이러스 치료제 만들어서 사람 치료해줬다고, 그거 빼갖고 죽이겠다고 8년간 고생해, 옷고 치료. 예? 이 모든 법안과 정책, 전 세계 민주주의와 주권을 파괴해서 전 세계인들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빼앗는, 예? 이 법안을, 예? 자유민주주의의 시민으로서, 수천 년간 인류가 희생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도 자유를 누리죠. 자유는 누리라고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유와 평등을 누리되, 예? 누리는 건 권리다. 의무를 다하라. 자유와 평등에는 의무와 권리와 의무가 따른다. 함께. 예?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 예? 화학무기 쏘지 마라, 대를 위해 소리를 희생시키는 거 하지 마라, 의료인들은 양심을 지켜라, 비밀로 하라는 거 하지 마라. 이것은 절대로 하지 마라. 어느 누구도. 전 인류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이다.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그렇게 살고 있고, 나는 모든 걸 지키면서 살고 있어요. 유일하게. 예? 피해자들하고 같이. 예?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예? 같이 하는 거죠. 예? 올바른 시민들이. 예? 그런데 이들은 양심도 없고, 의료인으로서 치료도 못하고, 자살도 못 막고, 그리고 자살과 범죄를 막는다는 망상병에 시달리고, 예?
인간 인류에도 없고. 아, 전염병이 온다고 사람들을 왕부로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인간들이 인류애가 있는 겁니까? 지금 전부 양성 무증상으로 전 세계인들이 다 코드가 매겨졌는데 의료인들의 권한이라고 다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이 인간들이, 인류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인간들이 인류애가 있는 거예요. 예? 악마 새끼들이죠. 그럼 나중에 아,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전염병 자살과 범죄를 맡겠다라고 했는데 그 계엄령마저도 어기죠. 도대체 난 이들이 뭐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그 정체가 뭘까요? 예? 21세기의 인류는 맞는 겁니까? 사람은 맞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쏜다. 어마어마하게 쏜다. 빛이 쌓이고 새기다. 정확하게